2023년 마지막 날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방송을 쉬려고 했는데요. 2023년도 돈다방 미쓰리 마지막 방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유종의 미를 딱 찍고 돈다방 미쓰리 애청자님들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음 주, 그러니까 2024년도 첫 번째 주 우리 투자자분들이 체크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글쎄 저는 해마다 요맘때가 되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죠. 물론 그 계획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 성공하는 거라고 표현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아예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도 이게 뭔가 습관이다 보니까 매해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집안 대청소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밤에 불을 다 켜놓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예전에 복두로라고 자정이 되기 전에 다 집에 불을 켜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습관을 좀 가지고 있고 뭐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해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빌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정말 제가 이렇게 한 해를 보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야야야 너도 이제 나이 드는 거야. 나이 먹으면 다 그냥 또 한 해가 가나 보다. 또 한 해가 또 오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게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찌 보면 2024년도를 맞이하는 저로서는 행운이가 없는 2024년도 상당히 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마음 한구석이 좀 이렇게 휑한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주식시장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돈다방 미쓰리를 꾸준히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이맘때가 되면은요, 제가 그 다음에 증시에 대해서 쫙 한번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뭐 코스피는 어떻게 될 거고, 뭐 금리는 인하할 것 같고, 인상할 것 같고, 몇 번 할 것 같고, 뭐 웃기고 있네요, 인하할 거려, 막 이렇게 막 깝치고 있는데 올해는요 전혀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저는 두어 달 전에 여러분 2024년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하 시점은 3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왜 미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그거 이외에는 전혀 지금 내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느끼는 굉장한 불편함이에요. 그래도 이제 하나씩 이제 더듬이를 세워서 이제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일단 2024년도 1월의 첫 번째 주 증시에 대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올해 증권사들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공통점들, 특징들도 한번 볼 거고 하여간 뭐 100% 완벽히 준비된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씩 좀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완전히 그냥 몰입을 해가지고 다른 거 아예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고 약간 그런 걸 되게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저의 어떤 그 감정, 그 열정을 좀 느끼고 싶어서 연말에 막 개명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 2024년도는요.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좀 그렇네요. 과연 청룡해인 2024년도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일단 용띠인데 파란색이니까 민주당에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분위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죠. 우선 2024년도 1월 달 코스피 예상 밴드를 보면은
신한금융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350에서 2,700으로 예상하고 있고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2,550에서 2,760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 1월 달 첫 번째 주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점은 첫 번째 주보다는 전반적으로 새해 전망 그리고 1월 달에 대해서 조금 시야가 넓혀지는 때거든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1월 2일부터 5일까지 코스피 예상 밴드는 2,580에서 2,700이었고요. 12월 28일 올해 마지막 주식시장이 열렸던 지난 목요일 날 종가, 올해 마지막 코스피 종가는 2,655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주식시장에는 과열 부담 이외에는 특별히 부각되는 악재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종종 이렇게 표현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시장에는요.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있어요. 단지 스포트라이트가 어디에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마치 주식시장에 그 재료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것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는 호재와 악재가 비슷한 비율로 있다. 가끔씩 어떤 호재가 있는데 그 호재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면 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전망이 나올 것이고 악재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면 시장이 더 하락할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제가 보고 있는 주식시장의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유일한 악재가 그냥 지금 많이 뜨겁다라는 것밖에는 없다. 그 이상의 악재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조차 악재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금 과열 부담 이외에는 특별히 부각되는 악재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상승 강도는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예상 밴드 뭐 주 단위로 끊든 월 단위로 끊든 2,700포인트가 코스피 상단이란 말이에요. 물론 KB증권 같은 경우는 2,760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은 커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시장에 악재가 없을까요? 아니면 진짜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주식시장의 호재일까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를 빨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 연준은요. 점도표에서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게 왜 세 차례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연준이 저희 연준은 2024년도에 3번의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연준이 내놓았던 점도표를 봤더니 2024년도 연말의 기준금리는 2023년도 기준금리보다 75bp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더라. 그러면 갑자기 연준이 한 번에 75bp 인하를 확 하진 않을 거고. 왜?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연준이 한 번에 75bp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악재가 터질 거니까 시장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미국의 연착륙을 생각하면서 완만하게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있는데 연달아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
한번 쉬고 또 쉬고 그리고 한번 인하해 볼까?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쉬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시장은 이미 벌써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하다 제가 앞에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6번, 7번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6번, 7번을 인하한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하고 저희 연준은요. 다음 달에 금리를 또 인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달도 저희 다음번 연준회의에서 또 금리 인하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6번, 7번 계속 금리를 인하한다. 단순히 우리가 너무 금리 인하를 바라고 기대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헛것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8번의 연준회의에서 6번, 7번의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이 과연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6번, 7번이라는 이 과도한 금리 인하 횟수는요.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금융시장은 왜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느냐? 연준의 점도표를 봤더니 75bp 인하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은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25bp씩 3번의 금리 인하인데 아주 시장에 부담되지 않는 부드러운 상태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최소한 3월 달에는 금리를 한 번쯤 인하해 주고 그리고 쉬고 뭐 또 6월 달에 한번 금리 인하 한번 해주고 그리고 또 7월 달, 9월 달 이렇게 쉬고 11월 혹은 내년 연말 12월 달에 한번 인하해 주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지금 장밋빛 전망의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시점과 미쓰리가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시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맨 처음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그 시기가 예시됐던 게 언제였냐면 내년 연말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3분기, 그러다가 여름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름이 6월인지 7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딘가 그리고 이제는 하다가 3월 달까지 왔잖아요. 제가 3월이라고 제시했던 이유는 그때 뭐 11월 달, 12월 달 그 당시였으니까 11월이라고 치고 그럼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거의 반년 이상 되는 긴 기간 동안 미국의 높은 그 기준금리가 얼마나 미국 국민들을 힘들게 할 거고 미국 기업들을 허덕이게 할 것이냐 이자 부담으로. 그러니까 내년 여름 뭐 내년 3분기는 너무 무리가 있고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금리 인하 시점은 3월이다라고 제시한 게 미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시점은 똑같지만 지금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생각의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는 시장의 호재야. 오직 이걸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장밋빛 전망만 만들어놨고 그러다가 보니까 횟수를 6번, 7번까지 만들어 놓은 거고 미쓰리는 금리 인하를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연준이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는 굉장히 빨리 꺼내는 거죠. 그죠? 똑같은 시점이지만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자, 경제 지표를 들여다보면 1월 1일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고 뉴욕 증시도 열리지 않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도 방송이 없어요. 저는 대신에 새날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
뉴욕 증시도 열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열립니다. 자, 1월 2일 날 12월 S&P 글로벌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3일 날은요. 12월 달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그리고 점도표에서 내년도 75bp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그 12월 FOMC 의사록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ISM에서 발표한 제조 PMI 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4일 날은 12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12월에 발표했던 11월 ADP 민간 고용 지표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보다 하루 이틀 먼저 발표되는 게 ADP 민간 고용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발표한 11월 달 ADP 민간 고용 지표도 상당히 부진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된 노동부의 고용 지표도 부진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그때부터 야,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못하겠구만 이렇게 금리 인상을 완전히 접어버린 시점이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접게 만들어 놓았던 이유가 바로 고용지표의 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노동부 고용지표 12월 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11월 달에는요. 그러니까 12월에 발표한 11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19만 9천 명이었었는데 지금 12월은 17만 명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2월 달에 발표한 11월 달 고용자 지표가 증가됐는데 그거는 이제 자동차 파업했던 그 인력들이 다시 돌아갔다. 그게 한 3만 건 된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12월은 지금 17만 명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확실히 미국 고용지표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미국 고용이 꺾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미국 고용이 뜨거웠는데 지금 완만하게 식어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특별하게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미 꽤 오래 전부터 길게는 뭐 14개월, 15개월, 짧게는 7개월, 8개월, 9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했고 그때만 하더라도 계속 아니야 미국은 고용이 좋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라고 외쳤던 그 고용지표조차도 지금 2, 3개월 전부터 꺾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당장 움직이진 않습니다만 어느 순간 경제 지표를 볼 때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중요한 때가 아마 올 거예요. 그리고 12월 ISM에서 발표하는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2024년도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제시한 코스피 예상 밴드를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이맘때 3,000포인트는 당분간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했죠. 그 당분간에 2024년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도 다가오는 새 코스피 예상 밴드 지금 최상단을 2,950으로 본 곳이 DB금융투자증권이었습니다. 걔네들은 2023년에도 코스피 상단을 2,950으로 제시했었었죠.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은 뭐 2,800, 2,900, 2,750 막 그렇습니다. 하단은 뭐 2,200, 뭐 2,300 막 그렇습니다. 근데 눈에 띈 곳이 어디냐면 교보증권이에요. 유일하게 코스피 하단을 1,900으로 잡았습니다. 코스피 상단을 2,500으로 잡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보증권은 2024년도에 경제가 주식시장이 한번 이렇게 2,000포인트를 훅 깰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교보증권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봤더니 이런 내용으로 2,000을 깰 수 있다라고 하나라고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그래도 굉장히 독특한 코스피 밴드를 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요거 계속 한번
왜 이런 코스피 예상밴드를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거고요. 전문가들이 내놓은 새해 어떤 증시 이슈가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40개 국가에서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것, 뭐 이런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전문가들이 뭔가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저는 총선, 대선 이따위가 주식시장을 크게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관련돼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미국을 풍요롭게 했고 그거를 선전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선거가 대한민국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2024년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솔직히 막 그림이 막 그려지진 않습니다만 일단 리스크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장 우리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죠. 이제 1월 달이 되면은요, 4분기 어닝 시즌으로 접어듭니다. 4분기는 대부분이 어닝 쇼크 기간이에요. 4분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는 좋지 않았지만 새해 들어서 뭐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 실적을 커버하는 건데, 저는 실적 시즌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달러 약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러가 계속 이대로 약세로 움직일까요? 얼마 전에 미국 국채가 하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요를 땡겼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달러도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면 달러도 이제 언젠간 수요가 다시 몰릴 거고요. 언젠가는 아마 전 조만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달러가 강세화가 되면 지금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발 빼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는 게 대한민국 펀더멘탈을 보고 사는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사는 건데, 달러 약세가 지속되기보다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달러는 안전자산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뵐 거고요. 그다음에 1월 2일 날 할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방송을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1월 3일 날 수요일 날 2024년 첫 번째 1월 2일 뉴욕 증시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줄지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돈다방 미스리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 모두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나쁜 일은 살짝 빨리빨리 후다닥 지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2024년도 한 살 더 먹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